소방배관의 부식의 영향인자 대책 전기 방식의 비교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방배관 부식의 영향인자 및 대책. 소방배관에 부식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그리고 내적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 처리, 가공, 금속 조직. 열 가공금, 열 처리 영향, 가공 영향, 열 가공, 금속 조직. 열을 가공하니까 금이 되더라. 열 처리 영향, 조직 불균일 시 부식, 표면 불균일 부위 부식 용이. 금속은 다상, 돌기부, 응격받는 부분에 부식이 용이하다. 대체적으로는 열 처리 영향은 내식성, 내구성, 내열성, 식구열, 내식성, 내구성, 내열성이 있는 배관을 선정합니다. 또한 가공 영향은 불필요한 틈새, 요철을 없앱니다. 불필요한 틈새, 요철을 없앤다. 금속 조직은 이종 금속의 조합을 피합니다. CPVC 배관을 이용하겠죠. 자, 그러면 외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용존상소, 용산, 용해성분, 그리고 온도, 유속, 폐하, 이렇게 있습니다. 용존산소는 많을수록 부식이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용존산소 제거가 되겠죠. 제거. 용해성분, 가수분해란 말은 물이 더해지면서 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성이 되는 염류, 부식을 촉진합니다. 부식 억제제 사용, 규산, 인산염, 온도는 80도씨까지 부식 속도가 증가합니다. 80도입니다. 80이면 방공호 온도는 80도까지. 유속은 빠를수록 부식 촉진하고 1호 국보 1호입니다. 빠를수록 유속은 1.5m/s 이하. 폐하는 4, 폐사 부식 촉진. 그리고 대책은 폐하 조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희생양극법과 외부 전원법이 있습니다. 희생양극법은 전이차에 의한 전류 흐름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법은 외부 전원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외부 전원, 말 그대로 외부 전원. 희생양극법은 전이차, 외부 전원이 없다는 거죠. 전이차에 의한 전류 흐름을 이용한 방식이다. 또한 구성에는 희생양극법의 에노드 이온화 경량이 큰 금속, 마그네슘 아연입니다. 캐소드는 P방식체, 철은 철이 전류가 흐르고, P방식체는 철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법, 에노드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 PT, PB 플러스 AG, 캐소드 방식, P 방식체.
외부 전원법은 전원을 투입해 가지고 방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이 좀 잘 안 되는, 이온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구성이 강하다, 단단하다. 예. 마그네슘 아연 등은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온화가 아주 크고, 납이나 은 등은 내구성이 좀 강한 재질이다. 또 전원은 희생양극법에서는 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 전원 방식에서는, 전기 방식법에서는 필요하고, 희생양극법에서는 전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전위차이기 때문에 0.2에서 0.7V 아주 미약한 전위차가 있습니다. 전위차 이꼬르 전류라고 봐야 되겠죠. 0.2에서 0.7V 정도,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전기방식법은 60V, 얘는 인접시설에 우리가 안전전압은 24V라고 이야기합니다. 24V보다 높은 60V이기 때문에 인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짜릿하겠죠. 효과로서는 희생양극법은 소규모고 전기방식법은 대규모 구조물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보수관리는 희생양극법은 아무래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전위차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관리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방식법은 보수관리가 필요하겠죠. 전원을 항상 투입해 줘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자, 오늘 이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방용 합성수지 배관 특성과 설치 장소 기준, 화재 시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방용 합성수지 배관은 CPVC를 말합니다. PVC에 염소 CA를 첨가한 것을 서방용 합성수지 배관이라고 CPV라고 합니다. CPVC. 그리고 합성수지 배관의 특성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설치 장소,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되느냐, 또 화재 시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로 강간은 우수한 기계 강도, 내열성에 비해서 강간은 강도도 좋고 내열성도 좋은 데에 비해서 부식, 경련 변화에 의한 C팩터의 감소로 수계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C팩터. 이에 비해 소방용 합성 C팩터 이 잘 안 와닿네. C팩터 신경 써야 되겠네. C팩터. 예. 이에 비해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이하 CPVC는 내식성 높은 C팩터로 인한 마찰 손실 감소, 시공이 용이하여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NFSC에서는 지하 매설 등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약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왜 제약을 마련해 놓았을까요? 혹시나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CPVC의 낮은 기계적 강도, 이게 문제네. 낮은 기계적 강도, 강간에 비해서 강도는 무지 약하겠죠. 화재 시 고온 고열의 허용 강도, 고온 고열에 견디는 강도, 허용 강도입니다. 허용 강도, 유식한 말을 써야 기술사가 됩니다. 허용 강도, 그냥 강도가 아닙니다. 허용 강도, 급격히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대로 맞습니다. 그냥
잘 부사지고 열에 잘 녹아버리고 그런 단점이죠. 그 말은 이제 낮은 기계적 강도와 화재 시 고온 고열로 허용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CPVC 배관 특성을 명확히 배관 특성. CPV가 뭔가 이걸 정확하게 특성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예. 수충격 실험 실시. 수충격 물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소방은 물을 쓰니까 공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물. 수충격 실험 실시로 성능을 확인하고 충분한 경화 시간의 확보를 경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서로 붙일 때 접착제를 붙입니다. 접착제가 충분한 경화 시간을 확보해야지만 단단에 붙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CPVC 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경화 시간이 이게 과연 경화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고 다 들어붙을까요? 그게 재료에 따라 가지고 에폭시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붙어버리고 순간 접착제도 금방 붙어버리고 이러는데 이게 경화 시간이 어떤 재질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경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예. 작업 시간만 조금 확보가 될 수 있다면 빨리 굽는 게 좋죠. 빨리 굽고 튼튼하고. 예. 자,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CPVC 배관의 특성은 자기 소화성 높은 LOI. 자기 소화성이란 말은 자기가 탄다. 자기 소화성 높은 LOI. PVC는 LOI 리미트 옥시전 인덱스 한계 산소 지수 리미트 한계 산소 지수 리미트 옥시전 인덱스 한계 산소 지수가 45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농도가 45일 때 PVC가 탄다. 여기에다가 Cl2 염소를 첨가하면 CPVC는 LOI가 리미트 옥시전 인덱스 발음 좋죠. 한계 산소 지수가 60이 된다는 겁니다. 60. 그러면 산소가 60% 될 때까지 타지 않는다.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한계 산소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공기 중에서는 쉽게 연소되지 않고 연소하더라도 곧 자기 소화된다. 자기 소화란 말은 빨리 꺼진다. 자기 소화성. 빨리 꺼진다. 잘안 LOI 한계 산소 지수. 그 낮은 열 전도율. 당연히 PVC가 열 전도율이 낮겠죠. 강간은 38. 강간은 38이 38선. 강간은 38선. CPVC는 젓가락. 0.11kcal 메타 H도씨. 강간에 비해 쉽게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는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열 전도율이 높으면 추운 날씨는 아주 차갑고 더운 날씨는 아주 뜨겁고 강간이죠. 우리 PVC 관들을 만져보면 추울 때 만져도 아주 강간만큼 차갑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더울 때도 마찬가지. 더울 때도 만져보면 강간은 뜨거워도 CPVC는 그렇게 많이 안 뜨거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로 방지가 되겠죠. 또한 이 공동주택에
거실 내부에 설치합니다. 공동주택에 왜 내부에만 설치할까요? 공동주택 거실 내부 설치. 보온재가 필요 없거나 두께 얇은 보온재를 사용 가능. 뭐 추위에서 터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실 내부에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내화학성 부식 및 스케일 생성, 스케일 부식 또는 스케일 생성, MIC 미생물 부식 발생을 억제한다. 예. 그런데 아주 강점이 있죠. 그리고 강도는 기계적 강도는 아주 취약합니다. PVC가 우리가 봤을 때 뭐 부딪히기만 하면 깨지는데 아주 취약하다고 봐야죠. 취약. 기계적 강도는 아주 취약합니다. 기계적 강도가 강간보다 약해서 당연히 약하죠. 이 쇳덩거리인데 강간은 외부 충격이 예상되는 곳, 외부 충격 예상되는 곳은 설치를 금지합니다. 예상되는 곳. 고온 고열 강도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온 고열 강도가 약해져서 화재 하중이 큰 저장 창고 등의 사용 금지다. 저장 창고 설치 금지. 강간은 C팩터 조도 C팩터가 조도입니다. 조도 거칠기를 말하는 거죠. 조도. 강간은 C팩터가 120입니다. 120 강간 120. CPVC는 C팩터가 150입니다. 아주 매끄럽다고 봐야 되죠. 손실 압력이 감소됩니다. 손실 압력이 감소됩니다. 또 손실 압력이 감소되고 0.66 120 150 0.66일 때 압력이 0.66일 때 강간은 120 팩터가 120이고 CPVC는 150입니다. 델타 P는 C 1.85승분의 1과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비례관계. 델타 P는 C의 1.85승 곱하기 관경 D 4.87승 분의 유량 Q 1.85승에 비례합니다. 델타 P 하젠 윌리엄스 식이죠. 델타 P 꼴을 6.053 유공 훈장 53 불고기 6.053 4마리 곱하기 10의 4승 C의 일발장전 5 1.85 D 사발이 7개 4.87 Q 1.85 예. 설치 장소 기준 설치 장소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설치 국내에서는 지하에 매설한다. 지하에 매설하고 왜 지하에만 매설할까요? 혹시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지하에 매설하고 NFPA 경급 중급 그러니까 가벼운 화재에만 설치된다고 봐야 되죠. 국내에서는 지하에 매설하는데 NFP에서는 습식 설비만 이용합니다. 또 부동액으로는 글리세린만 허용합니다. 습식 설비이고 글리세린만 부동액은 글리세린만 허용합니다. 또 국내에선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피트 내부에 설치합니다. 내화 구조로 구획된 안전한 곳에 쓰라 이거죠. 예. 그리고 NFPA에서는 수평 천장 아래 설치 시 노출 시공이 가능합니다. 노출 시공
천장 아래, 수평된 천장 아래 설치 시 노출 시공이 가능하다. 어이구야. 천장 아래 20cm 이내에, 20cm 이내, 천장 아래 20cm 이내 디플렉터 있는 속동형 주거용 스프링클러에만 사용합니다. 천장 아래 20cm 아래 디플렉터가 열을 모아주는 거죠. 디플렉터가 있는 속동형 빨리 제거, ESF라는 게 있네요. ESF. 속동형?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네요. 주거용 스프링클러에만 사용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천장과 반자를 준불련 또는 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설치한다. 불준난, 준불연, 불연 하고 습식으로 설치한다. 그 NFP에서는 옥외 및 가연성 은폐 공간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 틀리네요. 은폐 공간에 옥외 및 옥외, 여기도 옥외는 설치 못하게 됩니다. 배관 기밀 시험 정수압 실시. 정수입니다. 정수압. 배관 기밀 정수. 공기 밀어여갖고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보는 건 안 된다. 공기관 시험 불가. 공기압 시험 불가. 자, 화재 시험 기준으로는 화재 시험 시 누수, 파열 분리되지 않을까? 당연한 말인데, 예, 그대로 써야 됩니다. 화재 시험 시 누수, 파열 분리되지 않을까? 화재 시험 후 최고 압력 시간은 5분간. 5분. 최고 압력 시간, 압력 5분간 가해서 파손이나 누수가 없을까? 이종 배관은 시험 생략한다. 화재 시험 모양은 7736 모형 7736 모형 7736 자, 그리고 받침대 모양은 1106 받침대 모양 1106 1.0 1.0 0.8 그리고 화재원은 햅탄이 쓰입니다. 햅탄이 24리터. 왜 24리터지? 이삿짐 햅탄 이삿짐. 시험장은 9 곱하기 9946 C9946으로 이상으로 통기가 잘 되는 장소. 천장은 3773 높이는 2.4 377324 배관 내 수압력은 0.7 1.1메가파스칼 0.7 0711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후 배관 내 물의 유속은 1.4 리터 per 세크 1초에 1.4리터. 시험 시간은 10분. 시험 시간 10분입니다. 자, 결론. CPVC 배관은 강간에 비해 내식성, 큰 C팩터로 인한 장점이 있으나 낮은 기계적 강도로 인해 사용 장소에 제한이 있고 건식보다는 습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 방법의 표준화, 규정 부재 및 겨울철 시공 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문제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 번째, CPVC 기계적 강도 증대. 또한 기계적 강도 증대. 설치 시 지지 행거의 간격을 감소시킨다. 기계적 강도를 올리려면 행거 간격을 좁히면 아무래도 좀 강도가 증대되겠죠. 촘촘하게 하니까 흔들거리지 않고. 펌프 대수 분할을 통한 배관 압력을 감소한다. 펌프의 대수 분할.
대수분할이라는 말은 여러 대 설치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한쪽에서 들어가는 배관의 압력을 좀 감소시켜 준다. 물성 변화를 통해 기계적 강도를 증대시킨다. 시야를 좀 더 투입해 가지고 강도를 증대시킨다 이 말인데,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계적 강도가 증대되면 잘 부서지겠죠. 마스러진다 이거죠. 수충격 시험을 위한 성능 확보. 예. 공기가 아니고 수를 수충격 시험을 통한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 또 공사 방법에 표준화를 마련하고 정부 품셈 마련 및 경화 시간에 대한 기준. 경화 시간 이거보다는 경화 시간은 작업할 시간, 작업이 예를 들어서 작업하고 끝나고 작업 시간을 생각해서 작업 끝나고 나면 빨리 굳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액제 쓸 거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소화배관의 압력 테스트 하는 방법과 압력 테스트와 시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화배관의 압력 테스트. 소화배관의 압력 테스트 아주 중요하죠. 안 하고 보면 뭐 압력이 어느 정도 규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압력 테스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소화배관 배관 작업 완료 후 누수 확인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종류에는 습식 수계 소화설비, 습식 수계 소화설비는 당연히 습식으로 쓰기 때문에 수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건식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는 물이 없습니다. 그 덩어리에 물이 없는 거는 수압 또는 공기압 두 가지 다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도 쓰고 물도 쓰고 수압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또 가스계 소화설비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수압은 안 쓰죠. 수압은 안 쓰니까 공기압이다. 네. 공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습식을 쓰니까 수압 시험이다. 건식이니까 공기압만 쓸 수도 있는데 수압을 같이 쓴다. 건식 스프링클러. 가스계 소화설비는 공기압 시험을 한다. 네. 그리고 시험 방법으로는 자, 수압 시험이 있습니다. 수압 시험은 200 psi 또는 전격 압력의 50 플러스 50 psi 중 높은 압력으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높은 압력입니다. 높은 압력으로 시험해서 2시간 동안 압력의 강화가 없을까. 압력 200 psi 또는 전격 압력이 200이다. 그러면 플러스 50, 250. 그럼 250을 해야 된다 소리네. 네. 일제 살수식은 개방의 헤드 부분을 폐쇄하고 시험을 한다. 자, 그다음 공기압 시험. 수압 시험은 국내하고 NFPA 공통입니다. 공기압 시험은 NFPA,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NFPA만 있고, 자, 정수압, 정해진 수압이 나오는지 시험을 실시한 후 0도씨 미만 장소 최저 온도인 아침에 실시한다. 아침. 공기압은 아침. 40 psi 압력을 채워서 수압은 200이고 공기압은 40 psi 압력을 채워 24시간, 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압력 강화, 압력이 떨어지는 게 1.5 psi 이하일까?
1.5 psi 40 24 15 40 24 15 40 24 15 40 24 15 정수압 시험. 자, 정수압 시험도 NFPA 있습니다. 자, 저압식, 정수압의 저압식은 정수압식은 저압식, 중압식, 고압식 이래 있습니다. 저압식은 작동 압력이 150 psi 이하, 200 psi 압력, 작동 압력이 150 psi를 초과했을 때 작동 압력 플러스 50 psi. 2시간 동안 누수가 없을 것. 2시간입니다. 2시간 누수 없을 것. 중고압식은 작동 압력 곱하기 1.5배 1.5 그리고 10분간 압력 강화가 없을 것. 10분간 압력 강화 없을 것. 작동 압력은 110분간, 중고압은 110분간. 두 가지네요. 작동 압력에 1.5배 10분간 압력 강화가 없거나 작동 압력일 110분간 압력 강화가 없을 것. 가스계 소화설비 공기압 시험 NFPA 하론 1301은 150 psi, 불활성 기체는 40 psi, 불사 압력으로 10분간 20% 이상 10분간 누설 금지. 또한 수압 시험을 금지한다. 가스계는 수압 시험을 금지한다. 근데 CO2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 허라. CO2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가스계 소화설비 프로그램은 98 kPa의 공기압으로 5분간 가압하여 누설을 금지한다. 98 kPa 공기압으로 5분간 가압하여 누설 금지.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화펌프의 특성 곡선과 성능 곡선, 운전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로, 첫 번째 저유소 화재 당시 소화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초기 소화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인체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화재의 제어 및 진압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화펌프는 토출량 변화에 따른 양정 변화가 적은 볼류트 펌프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성 공선을 볼류트 펌프 양정 변화가 적은 볼류트 펌프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성 곡선을 파악하여 최고 효율 지점에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특성 곡선을 파악해서 특성 곡선에서 최고 효율 지점에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펌프의 설치 환경에 따른 성능 저하 및 유지 관리 미흡과 성능 저하되는 것, 경련 변화, 성능 저하, 유지 관리 미흡과 경련 변화에 따른 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TAB를 통한 성능 확보가 필요하다. TAB. 자, 본론으로 펌프의 특성 곡선은 펌프의 성능 표시, 펌프의 회전수와 흡입 양정을 일정하게 하여 유량과 양정, 효율, 동력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성능 표시. 적절한 설계 및 제작으로 최고 효율 위치와 운전점의 위치가 일치하도록 합니다. 적절한 설계 및 제작으로
최고 효율 위치와 운전점 위치가 일치하도록 합니다. 자, 특성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성 곡선에서 보면 우리가 양정 65%, 100%, 140%, 유량은 100%, 150%를 봅니다. 자, 우리가 관로 저항 곡선은 요렇게 운전점을 통과하는 요렇게 운전점을 통과해서 관로 저항 곡선이 그려집니다. 관로 저항 곡선이 그려지고 전양정 곡선이 A 요렇게 우하향 곡선입니다. 전양정 곡선. 그리고 효율 곡선은 운전점에서 피크입니다. 운전점에서 쭉 가다가 운전점에서 피크. 그리고 축동력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에서 운전점 65%의 운전점을 통과해서 쭉 올라갑니다. 자, 관로저항 곡선, 그리고 전양정 곡선, 그리고 효율 곡선, 최고 효율, 또 축동력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펌프의 성능 곡선은 양정이 65%, 100%, 140%, 유량이 100%, 150%. 이때 65%일 때 150%, 100%일 때 100%, 양정이 140%일 때 체절 압력이죠. Q는 토출량은 없다. 이럴 때 운전 영역이 표시됩니다. 운전 영역 A 체절점은 토출 유량은 제로입니다. 토출 유량은 제로. 전격 양정의 140% 초과 금지. 또 릴리피 밸브가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설정합니다. -5 kPa 제곱센티미터. 고압으로 인한 소화설비의 파손을 방지합니다. 운전점은 전격 유량 토출 시 전격 토출압 이상을 발생, 소화펌프가 필요한 전격 상태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100이죠. 100. 전격 유량 100%, 전격 토출압 100%. 자, 그리고 C 최대점. 전격 유량 150% 토출 시 전격 양정의 65% 이상의 양정을 발생한다. 과부하 운전 시에도 일정 양정 이상의 성능이 요구된다. 운전점의 변화. 운전점 A 성능 곡선과 관로 저항 곡선의 교점이다. 성능 곡선과 관로 저항 곡선의 교점이다. A. 경련 변화로 인한 관로 저항 증가 시 R에서 R-로 옮겨진다. R에서 R-로 옮겨진다. 성능 곡선 HQ 과 관로 저항 곡선 R-의 교점 B HQ 곡선의 관로 저항과의 교점 B. 토출량 감소 및 과압 발생으로 소화수가 부족하다. 펌프에 손상이 발생된다. 경련 변화를 고려한 경우 H-와 Q- 곡선과
R의 교점 C, R의 교점 C, 토출량 증가 및 과압이 발생한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소화펌프는 개방되는 헤드수 또는 사용되는 소화전의 수에 따라 토출량이 급변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방수량과 방수압을 낼 수 있는 성능의 소화펌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의 소화펌프 역시 법정 방수량과 방수압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일반 급수펌프에 비해 고양정의 성능이 필요합니다. 이에 펌프의 대수 분할, 직렬 연결을 통해 양정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유량 증가로 손실 증가가 발생하고 고저층부 펌프 분리는 비경제적인 것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 등의 비상 상황에도 작동되어야 하므로 비상전원 연결 또는 디젤 엔진 구동 방식의 예부 펌프가 필요하고 기능 저하나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펌프 인정 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의 부재로 화재 시 펌프 미작동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 마련 및 정기적인 TAB를 통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자, 펌프 두 대를 연결하는 것, 직렬, 병렬, 특성이 동일한 두 대의 펌프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렬 연결 운전과 병렬 운전 연결. 직렬 연결에서는 일단 성능 곡선이 배관 저항 곡선은 그대로고 두 대를 직렬로 운전했을 때는 양정이 이걸 어째 표현해야 되나? 그림을 일단 한번 따라 그려 보겠습니다. 성능 곡선이 이렇게 가고 다른 또 한 대 운전했을 때 한 대 운전했을 때와 두 대 직렬을 운전했을 때 자, 운전점은 1번 Q1, H1 Q1, H1 H1 1번 펌프 한 대 단독 운전 시의 운전점입니다. 1번이 여기가 펌프 한 대일 때 운전점이고 2 Q2 H2 다시 직렬 연결 시 펌프 여기 2번 실제 펌프 연결 시 운전점 H2 다시는 2분의 H2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번 Q2 H2 직렬 운전 시 이론상 토출 성능입니다. 이론상 직렬로 연결했을 때 유량도 커지고 양정도 커진다. 두 대를 했을 때 이론상 토출 성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렬로 연결했을 때 보면 Q1, H1 1번 Q1, H1이 펌프 한 대 단독 운전 시 운전점입니다. 2번이 Q2 H2 병렬 운전 시 실제 펌프별 운전점입니다. 펌프별 운전점. Q2는 2분의 Q2 3번은 Q2H2 병렬 운전 시 이론상 토출 성능입니다. 병렬 운전 시 자, 여기서 봤을 때 직렬로 했을 때는 양정도 늘어나고 유량도 늘어납니다. 또한
병렬 운전 시에는 유량은 늘어나는데 유량은 늘어나나 유량이 늘어나나 양정은 늘어나지 않는다.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성능 및 공학적 해석. 직렬일 때 양정의 감소. 직렬일 때 양정이 감소합니다. 실제 양정은 2 곱하기 H2-는 H2이나 이런 양정은 2 곱하기 H1. 각 펌프별 H1과 H2-만큼의 양정이 감소한다. 공학적 해석은 델타 H는 람다 D분의 L 2GV 자승에서 유속 V가 증가하며 배관 길이 L이 증가, 광경 D의 축소로 마찰 수도가 발생한다. 또한 병렬의 성능 및 공학적 해석. 유량이 일단 감소한다. 병렬일 때 유량이 감소하고 실제 유량 2 곱하기 Q2-는 Q2. 이런 유량은 2 곱하기 Q1. 각 펌프별 Q1, Q2만큼의 유량 감소. 공학적 해석. 델타 P는 광경 D의 4.87분의 유량 Q 1.85승에 비례하고 유량 증가로 배관 내 손실 압력이 증가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비속도와 정의, 비속도식, 상사법칙 증명, 토출량에 따른 효율, 양적, 동력의 영향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물은 비압축성 유체이므로 가압수 용수가 가능하다. 그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식은 고가수조 방식이나 층고에 따라 양정 확보가 불가능하여 적용에 제한이 있다. 그에 비해 펌프 방식은 설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비상전원의 진화로 신뢰도 높은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소방펌프 특성상 다양한 유량 변화에도 일정한 양정을 낼 수 있어야 하므로 펌프 특성을 나타내는 비속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속도, 펌프 특성을 나타내는 비속도. 비속도는 펌프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펌프 특성, 펌특, 비펌특. 비속도는 펌프 특성을 나타냅니다. 비속도의 정의. 비속도의 정의는 1분의 1세제곱미터의 양을 1m를 발생시킬 때의 회전차의 회전수, 비교 회전도를 의미하며 회전차, 펌프 팬의 특성,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비속도는 물리적인 실제 속도가 아니며 비속도가 같으면 같은 고유 특성을 가린다. 물리적인 실제 속도가 아니다. 물리적으로는 실제 속도가 아니며 비속도가 같으면 같은 고유 특성을 가진다. 토리첼리 정리. V equal 루트 2gh V1분의 V2 H1분의 H2의 2분의 1승. 토리첼리 정리. 양정, 유속, 중력 가속도 H 양정, V 유속, G 중력 가속도. 연속의 정리. 연속의 정리에서 Q는 AV,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Q1분의 Q2는 A1 V1분의 A2 V2는 D1분의 D2의 자승, H1분의 H2의 2분의 1승.
D1분의 D2는 Q1분의 Q2 2분의 1승 H1 H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Q는 유량, A는 관단면적, D는 관직경. 회전차의 회전수 V 이꼬르 phi dn, phi dn, phi dn, V 이꼬르 phi dn. 회전차의 회전수 V 이꼬르 phi dn, phi dn, phi dn, phi dn. 직경수 회전수. 속도는 phi dn 회전수. N1분의 N2 이꼬르 V1분의 D1분의 D2의 마이너스 1승 H1분의 H2의 2분의 1승 Q1분의 Q2 마이너스 2분의 1 H1분의 H2 4분의 1승은 H1분의 H2의 4분의 3승 Q1분의 Q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N1이 N이고 N1과 같고 H1이 H와 같고 Q1이 Q와 같을 때 N2가 NS일 때 H2가 1이고 Q2가 1일 때를 대입하면 NS는 H 4분의 3승분의 N 루트 Q NS 펌프 비속도는 H 양정 N 회전수가 된다. 자, 다음으로 상사법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법칙은 비속도가 같은 펌프 팬은 임팔러 크기가 다른 경우 기하학적으로 상사된다. 기하학적으로 상사된다. 네? 기하학적으로 상사된다는 말은 같아진다. 펌프가 양정, 회전수, 동력 등 펌프 성능과 임펠러 직경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된다. 작은 거 HQ, NS 동일. 유량 Q와 회전수 N의 관계. Q는 AV, V는 phi dn이므로 Q1분의 Q2는 A1 V1, A2 V2는 4분의 파이 D1의 제곱에 phi dn, phi D1 N1은 4분의 파이 D2의 자승, phi D2 N2는 N1분의 N2 D1분의 D2의 3승이 나온다. 유량은 회전수와 비례한다. 양정 H와 회전수 N의 관계. V는 루트 2GH, V는 phi dn이므로 H1분의 H2는 V1 자승분의 V2의 자승 이꼬르 D1 N1 분의 D1 N1의 자승 D2 N2의 자승은 N1 N2분의 2승 D1 D2의 2승. 양정은 회전수 제곱에 비례한다. 동력 P와 회전수 N의 관계. 수동력 QH, 축동력은 N 효율, N분의 수동력, N은 효율. P1분의 P2 이꼬르 N1분의 1 H1 Q1 N분의 1 H2 Q2 이꼬르 N1분의 N2의 자승 D1분의 D2의 자승 N1분의 N2 D1분의 D2의 3승은 N1분의 N2의 3승 D1분의 D2의 5승. 축동력은 회전수 세제곱에 비례한다. 축동력은 회전수 세제곱에 회전수 세제곱에 비례한다. 토출량에 따른 효율 양정 동력. 토출량 증가 시 볼류트 펌프 비속도는 600이고 양정은 완만하게 감소하며 축동력은 증가한다. 효율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충류 비속도가 1200일 때 양정은 급격히 감소하고 축동력은 감소하며 효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양정, 볼류트 그림 봐주세요. 그림. 양정 축동력 효율. 자, 결론. 비속도의 크기를 보고 펌프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 비속도가 큰 비속도 600인 펌프는 주로 대유량 저양정, 비속도가 작은 비속도 600보다 작은 펌프는 저유량 고양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비속도가 작은 펌프 볼류트 펌프를 설치하고 있다. 볼류트 펌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엑셀팬은 충류식 펌프를 사용함으로써 화재 시 제실자의 피난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세 번째, 설치 환경 및 소요 동력을 파악하여 법적 방수량, 방수압을 토출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해야 하나 펌프의 선정 기준에 대한 기준 부재로 소화 설비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MPSHAV와 MPSHRE의 개념, 계산식, 영향인자 및 대체, 공동현상과의 관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로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됨으로써 고양정의 펌프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설치 환경에 따라 유효 흡입수도가 필요 흡입수도보다 작아 공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현장에서는 경련 변화에 따른 마찰 손실을 고려하여 30% 정도의 여유를 둠으로써 공동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현상 발생은 법정 방수량, 방수압 부족으로 인한 소화 실패로 이어지므로 펌프 설계 및 선정 그리고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소화 성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유효 흡입수도 MPHAV와 필요 흡입수도 MPSHRE, MPSH 유효 흡입수도 AV 펌프 설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흡입량정입니다. 흡입량정. 펌프의 유효 흡입수도는 펌프의 특성과는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식으로는 MPSHAV는 대낙마증, 대기압수도, 낙차수도, 마찰수도, 증기압수도, 대낙마증, 대기압수도의 마이너스 낙차수도, 마이너스 마찰수도, 마이너스 증기압수도. 영향인자는 HA 대기압수도, ATM 가압수조 설치 시 증가하고 HH 낙차수도, HH 정압수조 시 증가하고 부압수조 시 감소합니다. 자, MPSHRE 개념은 펌프 회전에 의해 만들어내는 펌프의 진공도입니다. 펌프 회전에 의해 만들어내는 펌프의 진공도, 또한 펌프의 고유 특성을 말합니다. 개념. MPSHRE의 계산식으로는 MPSHRE는 NS 비속도분의 N 회전수 루트 Q 유량 3분의 4승입니다. MPSHRE는 시그마 H, 시그마는 토막일수, H 전량정, MPSHRE는 0.03 곱하기 H, H는 전량정입니다. 그리고 MPSHRE의 영향인자는 N, 회전수가 클수록 증가하고 또 Q, 유량에 비례합니다. NCHAV는 HF 마찰수도 배관 길이, 유속에 비례하고 광경에 반비례합니다. 배관 재질에 영향을 주고 달시 웨버식 F는 람다 또는 F
프로딩딩 2지분의 V자승 HV 증기압수도는 온도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또한 MPHC-RE의 필요 흡입수도는 양흡입 펌프 사용 시 감소합니다. 양흡입 펌프 사용 시 Q는 2분의 Q로 감소됩니다. 또한 NS는 비속도가 작을수록 증가합니다. NS 비속도는 작을수록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MPHC-AV가 MPHC-RE보다 작을 경우에는 공동현상이 발생합니다. 공동현상이 발생합니다. MPHC-AV가 MPHC-RE보다 작을 때는 공동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정 방사압 방수량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부식 진동을 하는 펌프가 손상되고 진동 또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공동현상 발생 및 대책. 공동현상은 펌프 흡입 측에서 압력 저하 또는 수온의 상승, 압력 저하, 압력이 낮아지고 수온이 올라간다. 압력이 낮아지고 수온이 올라가는 압력 저하 및 수온 상승에 의한 국부적인 비등현상, 국부적인 비등현상입니다. 비등현상으로 전기 공동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MPHC-AV가 MPHC-RE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동현상 대책. MPHC-AV를 MPHC-RE보다 크게 해줍니다. MPHC-AV 증가는 가압수조 방식에 적용하고 정압수조 방식에 적용합니다. HH 배관 길이 유속 감소, 직경 증가, HF 마찰 수도, 조도 개수가 큰 배관 선정, HF 마찰 개수, 마찰 수도, HF 온도 감소, 가열 방지, HV 증기압 수도, 온도 감소, MPHC-RE의 감소, 작은 MPHC-RE의 펌프 선정, 양흡입 펌프 방식 채택, 유량, 양흡입, 회전수 감소, N, 비속도가 큰 펌프를 선정한다. 자, 실제 설계 적용. MPHC-AV는 1.4 MPHC-RE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설계 및 설치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는 여유율, 경련 변화를 고려해서 적용 전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A- 여유율 적용 후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펌프 사용 시 공동현상 발생으로 화재 진압 및 제어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상계에서 살펴본 같이 펌프 선정의 차고 큰 MPHC-RE의 펌프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마찰 손실이 클 경우 작은 MPSH-AV에 발생하므로 작은 MPSH의 펌프의 선정 또한 설치 환경에서 큰 MPSH-AV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펌프 및 배관의 경련 변화로 인한 손실 증가를 고려해서 30% 정도의 여유율을 두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여유율 30% 정도. 그리고 Q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알파T의 자승, 방수사 부족으로 제어가 실패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어락과 에어바운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락 현상 개념은 압력 수조에서 소화수유가 방출 후에 배관 내부의 잔류 공기압
고가수조의 물이 방출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압력수조에서 소화수 방출, 소화수가 방출하면 잔류공기압으로 고가수조의 물이 방출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압력수조와 고가수조를 연결하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하여 공통의 토출배관, 공통입니다. 공통의 토출배관으로 소화용수 공급 시 발생합니다. 자, 발생 원인은 보일의 법칙 P0 플러스 PA V0 이코르 PA 플러스 PAV PV V0는 3분의 1 V P는 3분의 P0 마이너스 2PA 그리고 에어락이 발생하는 것은 감마 H 압력 P는 감마 H 플러스 압력 P 감마 H2보다 커야 된다. H1이 감마 H 고가수조에 내려온 것보다 커갖고 막아버린다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어락의 대책으로는 고가수조의 낙차 압력, 밀고 내려오는 걸 증가시켜야 되겠죠. 압력수조의 충수량 증가, 물을 가득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고가수조와 압력수조의 물공급 지역 분할, 물공급 지역 분할, 공통 배관을 사용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바운드는 에어포켓이란 말은 물 속에 약간의 별도의 공간에 포켓식으로 에어가 있어서 작동이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원심 펌프에서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입상관 최상부에 에어벤트를 설치합니다. 에어벤트 밸브 설치. 밸브는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에어벤트 밸브를 설치합니다. 압력 챔버와 펌프의 연결 배관은 압력 챔버, 압력이 들어가 있는 공간, 펌프의 연결 배관은 챔버 하부에 설치한다. 압력 챔버와 펌프의 연결 배관은 챔버 하부에, 꼭 위쪽으로 하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에어바운드가 피할 수 있겠죠. 자동 공기 제거 펌프 사용 및 오름 경사를 통해 에어바운드 형성을 방지한다. 오름 경사, 상부로 올라가는 경사.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압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압 밸브에는 직동식과 파이로트식이 있습니다. 직동식과 파이로트식. 자, 직동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직동식은 작동 원리가 조절 나사를 잠그면 다이아프램이 눌러지고 밸브가 열립니다. 잠그면 다이아프램을 눌러 밸브가 열리고 1차 고압 유체가 2차로 유입됩니다. 이 차 압력이 설정값 이상이 되면 다이아프램이 올라갑니다. 밸브 폐쇄. 설정값 이상이 된다는 말은 2차 압력이
적정 레벨만큼 올라갔을 때를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럼 밸브 구동은 직동식은 압력 조절, 스프링의 구동력, 그리고 감압 정밀도는 직동식이 낮습니다. 드롭 현상도 직동식이 발생합니다. 고장률은 작고 용량은 소용량입니다. 직동식입니다. 밸브 정밀도는 높습니다. 직동식. 자, 이제 바이로트식을 가보겠습니다. 자, 바이로트식 작동 원리는 2차의 저압이 됐을 때 파이로트 밸브가 개방되고 다이아프램 가압이 저하가 됩니다. 내부의 물이 1차 배관으로 흘러가서 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위로 올라갑니다. 디스크 위로 올라가고 2차수로 가압수가 흐릅니다. 또 2차 압력이 설정값 이상이면 파이로트 밸브가 폐쇄되고 다이아프램이 가압돼서 디스크 폐쇄 또한 밸브 폐쇄가 됩니다. 자, 밸브 구동은 다이아프램 구동력을 이용합니다. 감압 정밀도는 높고 드롭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이로트식입니다. 바이로트식은 고장률도 작고 용량은 대용량이고 밸브 정밀도는 높습니다. 자, 과압의 문제점. 자, 과압의 문제점은 방수 패턴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방수 패턴에 과압이 생겼을 때 입자경 감소. 과압일 때는 입자경이 부딪히고 이래서 쪼개집니다. 입자경 감소로 압력이 컸을 때 화심 침투 능력이 작은 심들이기 때문에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화심에 침투한 능력이 저하되겠죠. 또한 소화수가 조기 고갈됩니다. Q는 루트 P와 비례관계 있습니다. 배관계통의 파손이 우려됩니다. 5번째, 반동력이 증가합니다. R는 0.02로 PD의 자승으로 인한 소활동 방해입니다. 자, 이상입니다.